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 근데 벌써 이제 뭐 원래 그동안 어떤 저 얘기하잖아요. 핵심적인 건 남영희 후보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김대영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참 오만하다. 좀 오만한 것 같고요. 너무나 그렇게 좀 크게 심판을 연속으로 2번이나 그렇게 크게 심판을 당하다 보니까 민주당한테 몰아줬었는데 몰아준 거에 비한 어떤 실적으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의원에 대해서 진짜 징글징글하다 싶었어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에이펙이 빨리 인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개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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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경우 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12명, 국민의힘에서 2명의 당선자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그 선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는 좀 충격을 많이 먹었고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때 뭐 어느 정도 이런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14석을 과감하게 다 민주당이 차지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도 결국엔 그런 어떤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는 나오기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았다. 저는 다 이길 줄 알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의원으로서 이제 당선되는 거 보고 그건 좀 의아한 면이 있지 않아 없었습니다. 선거 결과 당시에 우리 김용희 의원님 전화 왔어요. 전화가 와서 서로 약간 동질감을 느낀다고. 둘 다 지역위원장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뭐 서로 떨어지는 아니 둘 다 이겨가지고 우리 잘해서 이겼다 해야 되는데 너네도 졌니 우리도 졌다 뭐 이런 얘기한 겁니까? 어떡하냐 뭐 이런 거네요.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건 맞는데요. 기존에 뭐 어떤 선거 결과 불복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개표 당시에 어떤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선거 개표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한 거죠. 이번 총선 22대 최대 이변 이건 진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했다는 거가 굉장한 이변이다. 아니 뭐 그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안 했고 저는 한 7석 정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한테 몰아줬었는데 몰아준 거에 비한 어떤 실적으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또 심판을 해주신다. 그건 또 어차피 겸허히 저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이변이다. 거대 야당이 또 됐잖아요. 거대 야당이 또 됐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정도의 어떤 그래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은 줬잖아요. 그렇죠. 개헌만 저지른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정말로 거부권도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용산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는 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너무나 그렇게 좀 크게 심판을 연속으로 2번이나 그렇게 크게 심판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것이 가장 이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거였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위해서 진짜 제가 선거를 뛰어봤지만 그 민심이 무조건 심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좀 격하게 말하면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난 민심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석까지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판에 어떤 보수층에 대한 결집으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상쇄되지 않았나. 그게 좀 저는 그게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참 오만하다. 좀 오만한 것 같고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뭐 원래 그동안 어떤 저 얘기하잖아요. 핵심적인 건 남영희 후보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얘기해도 됩니까? 국정 운영을 이제 앞으로 방해를 하겠다. 이런 거 이렇게밖에 좀 안 보여지거든요. 민주당 기류가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3년이 지금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은 심판인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그 국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여야가 좀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국민들께서 이번 국회는 틀리다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또 근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좀 지켜보면 알겠죠. 이번 당선자들 중에서 가장 이변이었던 당선자 아니면은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구나. 라고 해서 당선자 면면에 대해서 생각한 이거 좀 이색적이었다, 이거 좀 나한테는 좀 와닿았다라고 하는 당선자들 하나씩 한번 소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상현 당선인 당선자 지금 의원이시고 5선 달성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동구 미추홀구에서도 저번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제 또 안상수 후보가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고 지금 또 이번에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남영희 그 후보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솔직히 저는 윤상현 쪽이 좀 어렵지도 않을까 어렵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정말로 존경스럽다. 내 동네 내 지역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4번을 했으면 한번 바꿔볼 때가 됐다라는 어떤 이 인물 교체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인지나 여론이 되게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인천에서 선거를 몇 번 쪄봤고 오래 해봤지만 이번 선거만큼 저희에게 정말 이 반응이 좋았던 선거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우리한테 이 어떤 밑바닥 민심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민심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지금 우호적이다, 해볼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게 저희가 진짜 개표 이 출구조사라고 하죠. 출구조사 그걸 보면서 저희가 울었어요. 7% 쓰는 걸로 나오면서. 근데 결과가 이렇게 반전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진짜 징글징글하다 싶었어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다음 총선에는 참 꼭 나왔으면 아까웠다. 이번 이런 후보는 국회에 입성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물을 꼽자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연수을의 김기흥 후보가 지금처럼 좀 더 준비를 잘 하시면 무조건 탈환할 수 있는 곳이 연수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일단 먼저 하나 꼽고 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통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인천발 KTX 건설도 지금 많이 지체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바로 앞에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거는 에이펙 유치가 가장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펙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유정복 시정부와 협치를 해서 좀 더 에이펙이 빨리 인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나.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재난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회의를 했을 때도 어떤 분이 인천에서 무조건 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만심이 저는 분명히 우리한테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떤 한 부분에도 그런 게 나왔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많은 인프라도 갖고 있고 공항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만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유정복 시정부에서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만하진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열심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잠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주도를 가니까 제주도 사방 곳곳에 에이펙 유치 기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수막이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인천도 지금 막 피 준비하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인식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스며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천시가 시 정부만이 아니라 김용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파를 하고 적극적인 격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같은 협업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김용현 의원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천시의 에이펙 정상회담 유치
특별위원회를 예. 만든 것처럼 우리 인천시 정부가 약간 우리 시의회를 조금 이런 에이펙 만드는 데에서 조금 더 같은 어떤 동반자로서 예. 파트너로서 같이 역할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김영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천시 정부는 그렇게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서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거는 같은 의견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지 모든 이 300만 인천 시민들의 한 목소리가 돼서 예. 우리가 꼭 인천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런 단합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들 인천시와 협력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언 각각 한 30초씩 듣고 오늘 전적 인천 시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2석을 가져가셨다고 해가지고 예. 그냥 민주당이요? 우리 마음대로 다 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시정부와 그리고 여당과 협치를 해서 우리 오로지 그냥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고 예.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네. 저희는 자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거대 야당 그리고 확실한 제1당이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것, 시민이 원하는 것을 과감히 추진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지역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